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KB증권 리서치본부의 유중호 수석 연구원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 시황 먼저 짚어주시면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증시 상황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반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부터 계속 30년물 금리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내내 시간의 거래에서든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잠시 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은 안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느냐, 이 두 개의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임에도 아직까지 시장 심리가 좀 불안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심리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은 좀 그나마 방어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무너졌을 때 떨어지는 주식들, 예를 들어 소비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고, 이후에는 어떤 이런 심리 상황이 결국에는 하드 데이터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때문에 또 우려하는 이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또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유중호 연구원께서는 트럼프 관세가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일단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걸 전가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좀 우려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또 이제 매출 관련해 가지고는 이익률이 애초에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메이드 인 USA를 일단은 고집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좀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게 사실 반도체주였는데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품에 관세 요금을 부과하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이 관세 충격에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김승혁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 반도체 주식 가장 표면적 이유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먼저 맞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보면 아무래도 최근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어떤 상승세는 걔네들의 어떤 매출 총 이익률, 걔네들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힘들었지만 작년에 2024년에 갑자기 좀 크게 올랐을 때에도 이제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가격 하락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압박은 사실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메리트를 꽤 많이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래서 좀 밸류 부담이 높았던 아이들 먼저 좀 많이 빼고 있는 상황임에도 거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 마진율에 대한 압박을 먼저 받고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미국 주식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후에 아무래도 언제 반등이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중호 수석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주가 하락폭이 컸고 좀 낙폭 과대라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일단은 관세 충격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생산 시설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은 여파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겠고, 그리고 AMD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이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일단 낙폭 과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진 체력 대비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언제 반등세가 나타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와 지금 당장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좀 고관세 충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관세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최근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뭐냐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공급망이 미국에 좀 많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 몰려 있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공급망이 좀 더 많이 몰려 있어서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공급망 중심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원래부터 고관세 충격에도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어떤 부과가 됐을 때는 중고차라든가 그리고 중고 소매 업체, 이런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세를 매겼을 때 그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또 긍정적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의약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수혜되는 종목이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공급망에 대한 안정, 그리고 이익에 대한 가변치가 높지 않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안정치가 높다는 그런 주식들,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이 그나마 고관세 충격에서 좀 체력적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충격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 그리고 뭐 품목별로 좀 다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중우 연구원께서는 어떤 수혜지를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런 관세 우려로 인한 관세 폭탄의 우려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좀 제가 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조건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저가형 제품을 파는 기업들. 아무래도 좀 저렴한 제품을 팔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관세 폭탄이 왔을 때 조금 더 소비자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러 제네럴이나 이제 그 로스 스토어, 이런 기업들, TJX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 반대로 이제 말하면 미국에서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유나이티드 그룹이나 아니면은 미국 내 매출이 높은 그런 이제 그 치폴레 멕시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반면에 또 조금 번외로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가격 여파를 받지 않고 조금 간접적으로 여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 고마진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높은 가격 결정력. 반대로 말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익률이 높아서 이런 관세 충격을 조금 더 범퍼가 있는 거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기업들이 저희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어서 큰 고통이 있었는데, 자, 중국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부터 중국에서 일부 모델에 대한 신규 주문 자체가 아예 안 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 버튼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이 많은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는 거 언제까지 계속될지 김수경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 관세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종료가 될 것이냐가 저희가 첫 번째고요. 테슬라의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보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둘 다 발을 좀 많이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ESS 같은 경우, 상하이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를 완공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공급망, 물론 휴머노이드라든가 관련된 이제 다른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부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자체가 중국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가지고 있는 지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받아올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관세에 있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가 지금의 치킨 게임의 최종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치킨 게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미국이랑 중국이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데, 그것들은 그 각각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 체력이 좀 더 이제 판가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3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를 모두 대폭 하회했습니다. 관세 충격은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사실 오늘 방금 전에도 또 CNN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한테 시진핑, 트럼프 전화 요청을 뭐 지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반등이 또 확실시되고 있는 것
것 같기도 한데 김승현 연구위원께서는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P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랑 식품 가격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오히려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런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 지금 WTI 같은 경우가 사실 50 레벨까지 내려오면서 50대 레벨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레벨이잖아요. 어떤 에너지에 대한 급락세, 그리고 L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여파가 PPI에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PPI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만 보고 저희가 디플레이션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소비에 대한 둔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만 실질적 소비 둔화는 아직까지 크게 관찰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같은 얼마 전에 이제 항공사 관련해서 점차적인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항공사 내에서의 어떤 티켓 판매량이라던가 이제 카드 이제 그 프로모션 매출 같은 경우가 좀 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PI 같은 경우는 물론 둔화가 된 게 맞지만 에너지에 대한 가격 크게 내려왔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내려온 이 두 가지 팩터가 사실 메인 트리거지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라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우려할 만한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7월까지 지금 이제 만기 도래 물량이 대부분 70% 이상 몰려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금리를 하기 위해선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선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그 법인세 인하 관련된 언급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근데 법인세 인하를 하면 채권에 대한 물량의 공급이 많아질 텐데 이거를 사줄 만한 국가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논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좀 아프기 때문에 중국과의 컨택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건 좀 잘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관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유중호 이 수석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앞서서 한번 제가 언급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단기적인 상황을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잖아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희는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저가형 그 제품을 파는 기업들을 집중할 필요가 단기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러 제너럴이나 로스 스토어, TJX 스토어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관세 발표가 있는 그 시기 다음 이후 주가를 보면은 모두 다 S&P 500을 상회하고 있어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나 기업의 장기 전략, 뭐 단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가계를 늘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업 확장을 늘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은 이제 매출 성장과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이익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향후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격 결정력이나 아니면 고마진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마스터카드는 일단은 저희가 카드를 긁으면은 소비를 하면은 그걸 소비를 이행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업인데 저자산으로 고밸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많이 아시죠, 마스카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종목 중 하나고 그 밖에는 ASML 홀딩이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사실 가진 체력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PE 멀티플이 지금 20배 초반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지난 1년 최고점일 때가 40배 초반까지 갔었습니다. 반면에 향후 3년 EPS 주당 순이익 예상 성장률은 3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같을 때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반도체 ETF 같은 거, 싹스나 이런 것들도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긴 호흡으로 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펀더멘털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하반기는 갈수록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분명히 걱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여기에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김승혁 연구위원도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방금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뷰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조금 더 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라는 거는 결국 저는 관세로부터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려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환율에 관련된 이제 전쟁이라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내리는 게 아니고 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데 그런 관련돼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높은 가능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우려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소비가 좀 더 증가하거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AI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다. 저희가 2024년 정도에 경험했었던 그 정도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공개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관련 어떤 기존의 레거시 산업들 저희가 흔히 좋게 봤었던 그런 관련된 산업들이 다시 한번 좀 더 높아지는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산업 내에서의 대장주들이 좀 더 많이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예상치 공개됐는데요.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4월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4.3%를 역시나 웃돌았습니다. 4.4%로 공개가 됐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50.8로 예상을 했었으나 47.2로 공개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한 50.8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평가지수도 예상치 61.5를 하회한 56.5로 공개가 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중우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가 되셨는지 그리고 사실 오늘 금융주들 일부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S&P 500 내에서는 섹터로 봤을 때는 기술 다음으로 몸집이 큰 섹터인데 그렇죠. 사실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일단 요즘 금융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자 이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자 이익에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예금을 받고 대출 이자를 받고 예금을 이자를 주고 그리고 예대 마진에 따른 수익인데 그 비이자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비이자 이익 이제 저희가 FICC나 이런 외환 거래 아니면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이런 거래도 많이 늘리면서 조금 더 사업이 안정화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S&P 500 기업들의 컨센서스 향후 수치가 어떨지 예상하는 그런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말은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저희 모두 다 좋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나 ASML 이런 기업들이 좋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는 저가도 있지만 고가 제품도 일단 잘 팔립니다. 페라리 같은 기업들, 이탈리아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도 지금 저희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M7 중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이외 메타나 뭐 이런 기업들도 저희는 상대적으로는 잘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걸 버틸 수 있을 만한 펀더먼털을 지닌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며칠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기업 내 이 실적 가이던스를 한 5% 정도 낮춰 잡았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더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떤 종목을 좀 기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기대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시가총액 큰 아이들 먼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다만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은 조금은 나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가 먼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금융주 관련 실적을 저는 먼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선결돼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 SFR 금리가 작고 상단인 IOR 금리를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어떤 유동성 관련 리스크가 이제 5월에서 6월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이전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금융주 내에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느냐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PPI 세부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대출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서비스 품목은 좀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금융주 관련된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저번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안에서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신주 인수권 발행이라든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부자가 아니고 정말 이제 최상위 계층들에 대한 부자를 위한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쪽을 좀 더 저희가 보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흐름,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가 저희는 당연히 좀 눈여겨봐야죠. 왜냐하면 걔네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전략 그리고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이라든가 대부분 어떤 저희가 모멘텀은 크지만 시총이 크고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전략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리서치본부 유중호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